자, 봅시다. 자, 역함수. 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수능까지 쭉 가는 거.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적분하면서 역함수 설명 쭉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수능 때까지. 그래서 역함수 재료는 수능까지 쓰는 재료는 제가 써놨어요. 제 재료 노트에. 본 적 없죠? 거기 역함수라고 있어요. 제가 해놨어요. 네, 그거니까 이거는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거니까. 자, 일단은 역함수라는 말이 뭔지부터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 일단 야, 이름에서 역이야. 역. 무슨 느낌이야? 뭔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하면, 자, 정의역이 있습니다. 정의역이 이렇게. 정의역이 1, 2, 3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 Y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가 F가 만약에 fx를 2x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1 대입하면 얘는 5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7로 갈 거고요. 3 대입하면 9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자, 얘가 정의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공역이었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함수값들이 이렇게 나온 거야. 치역들이. 자, 그러면 역함수는 뭐냐 하면 x에서 y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y에서 x를 선택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한다고. 그러면 잘 봐. y에서 x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y가 뭐란 얘기야? 네, y가 이번에는 정의역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택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공역이 되는 거고 선택받은 얘네들이 치역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 기본 구조는 이거야.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fx가 이건데 거꾸로 선택하는 거를 역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역함수를 수학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f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1승을 쓸 거야. 지수에다가. 그렇게 해서 얘를 fx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면 이거 역연산이거든.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얘가 나와. 그럼 5를 넣었을 때 반대로 1이 나오는 식이 역함수야. 그거를 뽑아내는 게. 그런데 일단은 봐봐. 내가 역함수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니네는 나한테 4가지 얘기해야 돼. 앞으로. 알겠죠? 역함수 읊어봐. 이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읊으면 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x가 1, 2, 3이 있고 y가 1, 2, 3, 4가 있어. 이렇게 있어. 자, f 함수야. 자, 얘가 선택을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했어. 함수야 아니야? 함수지. 그러면 자, 내가 이거의 역함수를 한다고 했어. 돼, 안 돼? 겠냐? f함수는 정의가 되는데 역함수는 정의가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얘가 정의역이라면 이번엔. 역함수에서는 얘가 정의역이야. 얘가 정의역인데 얘는 안 나갔잖아. 그러면 이건 함수가 아니지. 즉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했어.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f는 정의가 되지만 f의 인버스는 정의가 안 돼. 그쵸?
얘가 정의역이 2개 나간 꼴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함수가 뭐여야 돼? 그렇죠. 첫 번째야. 1대1. 대응이야. 이거는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야 1대1 대응이면 그래프가 1대1 대응 판단이 뭐였죠? 1대1 대응? 가로선. 그쵸. 함수 판단이 세로선. 1대1이 가로선이지. 그럼 가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래프가 무슨 형태를 띠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차함수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봐봐. 이차함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죠. 여기서는 감소하고 여기서는 증가하잖아. 그쵸?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이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돼. 어떻게 생겨야 돼? 계속 올라가든가 아니면 계속 떨어지든가. 내가 가로줄 그어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증가 아니면 감소야. 그래서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은 모두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야. 이거야. 증가했다 감소하는 것도 돼요? 안 돼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된다고. 안 된다니까? 가로줄 이거 안 되잖아. 감소다가 증가잖아.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요? 예.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 이 미친놈아. 아니, 나 뭔 소리 하나 했네, 씨.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니네가 수투에서 가면 이제 여기서 미분이 나오는 거야, 이제. 내 책에는 이제 이게 써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수투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볼 거야. 역함수. 그럼 니네 1번. 첫 번째 뭐? 1대1 대응. 자, 그럼 1대1 대응은 뭐다?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나한테. 자, 그러면. 자, 역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야,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 1 넣어서 5 나오고 2 넣어서 7 나오는 함수를 역으로 뭘 넣어서 얘네가 다시 나오게 하는 식을 만들면 되잖아. 그쵸? 그 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뭔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한 번에 안 나오잖아.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배웠어. 배웠어. 어디서? 그렇죠. 대칭, 이동. 대칭 이동, 평행 이동에서 이미 배웠어. 대칭 이동이 뭐였어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4번이 뭐였어? Y는 X 대칭이었어. 이거였어.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f의 x, y는 0이라는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함수가 어떻게 된다? f에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됐었어? y, x는 0이라는 도형으로 바뀌었었어. 그쵸? 이제 이해되지? x하고 y가 위치가 바뀐 거야. 맞잖아. 얘가 x고 얘가 y였는데 이번엔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된 거잖아. understand? 네. 그래서 내가 그때 y는 x 대칭 해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썼어? 할 거니까 알아두자라고 하고 제가 역함수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니네가 노트 정리한 데에 여기에 역함수라고 써 있을 거야. 제대로 필기를 했으면. 응?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거야. 나한테 식을 구하래. 즉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를
역함수를 알고 싶으면 뭐 하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뭐 하는 거야? y 자리에 x가 들어가는 거고 x 자리에 y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대신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일차함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y는 정리를 하면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대신 얘는 원래 y라는 함수의 역함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주고 우리는 y 인버스라고 읽어줍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fx의 역함수는 뭐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예.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봐봐. 아이씨 괜히 지웠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눈 한번 감아봐. 눈 떠보면 앞에 되게 인자하신 분이 이렇게 턱 수염 있으면서 이렇게 여기 뭔가 흔적 있으신 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응? 우리 진웅이 왔구나 이러면서. 응? 자 그럼 봐봐. 확인해 봅시다. 자 F1이 5였잖아. 이거였잖아. 그쵸? 자 그러면 F의 인버스 5를 넣어보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1 이렇게 되네. 오 F1이 5면 F의 인버스의 5는 1이네. 그쵸? 그지? 예. 마찬가지로 자 F2는 7이야. 그쵸? 자 F의 인버스에다가 7을 넣어봤더니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가 나오네. F의 인버스의 7은 2야. 즉 fx를 y라고 하면 f의 인버스의 y는 x라는 게 당연한 거지. 네. 역함수는 위치를 바꾼다고 했으니까. 예. 맞습니까? 예. 자, 역함수의 두 번째 함수 값에 대한 성질이야. fa가 b이면 f의 인버스의 b는 a야. 이게 2번 함수 값에 대한 성질이야. 졸리면 서서 들어. 잠가 그렇게 싸우지 말고. 너 편집할 때 네 면상 다 나와. 숙이고 가. 저거 끌고 와. 끌고 와서 네 저기 전 여친 뒤에 이렇게 해서 해. 3일 여친. 이별을 즐겨 누나는. 됐어요.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하면서 제가 세 번째 성질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아니야.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지. 들고 가야지, 들고. 자. 아휴. 저 모자를 새끼. 아우, 저 어디다 써, 저거. 아유. 여기잖아요. 아유. 아유, 저 어디다 써, 저거. 아니 왜 딸 준다며요? 딸 준다며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아, 내 딸 데리고 갈 남자가 그렇게 흔치 않아서 저렇게 바보 같은 애 한 명 됐다가 이렇게 노예처럼 일부러 먹으면서 살게. 자, fx와 f 인버스 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야. 예. 그러면 볼게요,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거든. fx랑 f 인버스 x랑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
저기 앉을 거면 도대체 왜 뒤로 나갔는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편집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말 안 걸게. y는 fx랑 y는 f의 인버스 x에 대한 교점에 관련된 문제야. 이거야. 자, 그럼 봐봐. 대칭 관계인 거를 우리가 이용하면 이거를 왜 두 가지로 나누냐 하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거야. 자,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봤잖아. 한번 그려보자. 한번 눈으로 보면서 느끼세요. 눈으로 보면서. 자,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는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면서 3이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치? 얘가 y는 fx야,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 gx가 이거잖아. 이거 그래프 그려봐. 그럼 얘는 x절편이 뭐야? x절편이 3이지. 이거지.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이거야. 그러면서 얘는 그래프가 너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이렇게 생겼어. 얘가 y는 f의 인버스 x야. 그러면 얘네 둘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확인했듯이 얘네 둘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야. 그쵸? 그러면 참 애매하게 끊기네 거참. 엠브리 얘가 y는 x야.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완벽하게 대칭 관계야. 그치? 0,3을 지나고 3,0을 지나고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나고. 그러면 얘네 둘의 교점은 어디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지금? y는 x 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언제일 때? 증가함수일 때. 물론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1이고 평행하면 안 만날 수는 있어. 안 만날 수는 있지만 일단 증가함수에서 둘의 교점이 발생한다면 걔는 반드시 y는 x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y는 x 위에서만.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그러면 감소함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y는 x 위에서 존재를 하긴 하는데 만자 뺍시다. 위에서 대부분의 함수가 이 위에서 존재를 해. 대부분의 함수가.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어. 그거를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저기 그걸로 해야 되는데 무리함수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무리함수를 그릴 줄 모르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가장 간단한 걸로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 뒤에 가서도 이제 해야 될 건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만약에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혹시 뭘 느끼나? 오. 그러니까 야 f의 인버스 x가 뭐죠? x하고 y하고 위치를 바꾼다고 그랬지? 그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되죠? 그러면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죠. 역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네? 뭐야? 똑같네? 이거를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를 기하학적으로 느낄 때 우리는 여기서 느낄 거야. 이게 왜 똑같죠?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 역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관계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렇게 접으면 지가 지네? 그렇죠? 자기가 자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겠지. 그렇죠?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암튼 그러면 얘는 fx랑 f의 인버스 x라는 방정식을 풀면 이거의 근은 여기에만 있어? 아니잖아. 이게 다 근이잖아. 다 교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y는 x 이외의 점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점도 가능하다고. 감소함수라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내가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역함수는 그냥 y는 x 대칭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얘네 교점은 y는 x 위에서만 존재해 라고 가르쳤었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거야, 이 문제가. 고3들이. 근데 그때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시중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학교에서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는 대중적으로 그냥 역함수는 y x 위에 존재해 라고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이 1,1과 3,1일 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멘붕이 온 거야. 이게 수능이 아니니까 다행이지. 이게 7월 모의고사인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수업하면서 깜짝 놀랐어. 이런 걸 낸다고?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걸? 내가 이랬단 말이야. 이 문과 시험이었는데.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아니지. 아니 근데 지금까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그렇게 알려준 것 뿐인데 갑자기 얘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나왔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아예 재료를 그때부터 두 가지로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얘네 둘의 교점이 1,1과 이건 당연하잖아. y는 x 위에 존재하네. 근데 3,1이라고? 어떻게 y는 x 이외의 점에서 나올 수가 있지? 나올 수 있다고. 나올 수 있다. 대신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디테일하게.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만약에 fx잖아? 근데 이게 발레 예시 드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프가 이게 거의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줘야 되거든? 근데 안 보이니까 그냥 좀 과장해서 그릴게. 뭐 가로줄 그어서 이건 함수 아니잖아 이렇게 따진 곤란해. 일부러 좀 확대해서 그린 거니까.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y는 x 대칭하면. 맞잖아. 이렇게 대칭하면. 그쵸? 그러니까 얘가 f 인버스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왜 가능한 거야? 감소함수일 땐 가능한 거야. 증가일 땐 이런 게 불가능해. 감소함수일 때는 그래서 교점이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1,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1이라는 여기에서도 교점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대신 3,1이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뭐야? 1,3에서도 교점이야. 그러니까 식이 하나 더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교점이라고 알려주면 1,3도 교점이겠네. 이렇게 해서 식이 또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니네가 이해를 하셔야 돼. 역함수는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 그리고 내가 아까 유리함수 어렵다고 그랬잖아. 유리함수가 왜 어렵겠어? 역함수와 짬뽕 돼서 나와서 어려운 거야. 우리 무리함수랑 유리함수 다 이제 역함수랑 짬뽕해서 나오는 거야, 문제가. 그래서 니네가 재료 정리할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가하게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자꾸 이렇게 누적하시면 니네 시험 때 못해요, 이거. 지금 하나하나 하는 게
내가 지금 진도를 이게 기말고사가 양이 적어. 근데 내가 지금 진도를 못 빼고 있잖아. 왜 그러겠어? 여기 하나하나 중요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설명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그래프 하나에 하루 다 버리고 이랬잖아. 난 마음이 급하다고. 근데 되게 여유 있으시네.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영상 보시면서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반드시 쓴다니까. 알겠죠? 무슨 문제에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이고,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4번까지 한 번에 쓰고 그냥 할게요. 설명을 일단 한 번에 다 할게요. 그냥 역함수는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얘 구했지? 우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F 합성 F의 인버스,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거. 그러면 F의 인버스가 얘잖아? 2분의 1의 x-3 이거죠. 그죠? 계산해보자. 계산하면 뭐야? fx에다 넣어봐. 넣으면 뭐야? 2배 2분의 1의 x-3 플러스 3 이렇게 됩니까? 그죠? 띡띡 없어지고 뭐 나와요? x 나오지. 그쵸? 일단 자, 그 다음에 봐봐. 이번에는 f 인버스 fx 해봅시다. 원래 우리 합성함수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나요? 아니요. 이거를 몇 초 생각하고 대답한다고? 자동 반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물어봐 주세요. 왜 스스로 내 수업을 왜 시트콤을 찍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 얘는 f의 인버스에 뭐야? 2x 플러스 3이야. 그죠? 그럼 넣어봐. 넣으면 2분의 1에 2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죠?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3, 2분의 3 날라가지. 2x니까 뭐야? x. 어라? 일단 놀랍게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네? 그쵸? 합성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가 x가 나왔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항등함수라고 하죠. 두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가지. 봐봐. 지금 아니 이 함수만 특별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야. 일단 F 합성 F의 인버스와 F의 인버스 합성 F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지 같은 게, 그냥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알면 돼. 문제 풀 때는 교환법칙이 당연히 성립한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틀렸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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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하면서 들어가면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겉에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야 되듯이 이거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fx의 정의역과 fx의 치역이 필요 충분 조건일 때 얘가 성립하는 거야. 포함관계가. 이렇게도 포함되고 이렇게도 포함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바뀐다며. 근데
이걸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서는 이게 왜 문제를 낸 거야? 니네가 뭐 하길 바라는 거야? 틀리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이 문제의 조건에 뭐가 있을 거야? x의 정의역을 한정해 줄 거야. 그러면 반드시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게 나올 거야. 양아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의역, 치역 한정을 해줘야 돼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적으로 푸는 문제는 모두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런 문제밖에 못 풀거든. 문제로 나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게 일반적인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유일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유일성이 뭐였죠? 수학에서의 유일성? 유일성.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F에다가 누구를 합성을 해. F에다가 누군가를 합성해. 누군가를 합성해서 X가 나왔어. 즉 뭐가 나왔어? 항등함수가 나온 거야. 그러면 F에다가 누구를 합성해서 항등함수 나올 수 있는 얘. 이거는 유일성이야.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역함수. 그렇죠. 막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아니 뭐 이 함수도 x 나올 수도 있고 저 함수도 x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 오직 누구밖에 없어? f의 인버스 x, 역함수밖에 없어. 오케이 바리? 자, 이게 마지막 네 번째야. 그래프 합성해보면 안 돼요. 뭐라고요? 이걸로 그래프 합성해보면 안 돼요. 합성해보면 안 되냐고요? 네.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해와 안 해보면 죽어. f의 gx가 x이면 이거이면 반드시 f의 인버스 x가 gx야. 역함수 관계야. 얘네 둘은 무조건 역함수 관계라고. 그래서 문제에도 이렇게 나와. 다음 중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 fx, g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물론 대놓고 fx의 역함수가 gx일 때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지만 이렇게 조건식으로도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니? 이거를 니네는 수능까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 물어볼 거야. 역함수 몇 개? 4개. 그러면 뭐 하면 돼? 1번, 2번, 3번, 4번은 다시 넣어. 알았죠? 아니 씨부러 이러면 또 1번, 2번 또 그것만 외워온다. 믹스로 시킬 거야. 알겠죠? 이거를 고3 수능 볼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역함수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이 안에서 풀려. 수능까지는. 일단 우리는 내신이니까 이제 역함수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하는 거고. 알겠죠? 제가 역함수에 대한 거의 대부분을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지금.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해보자.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랍니다. 구하라는 거는 x와 y 위치 바꿔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2번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4야. 그런데 얘는 정의역을 한정했어. 실수 전체가 아니라 굳이. 자,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봅시다.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x랑 y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쵸? 자, 그러면 x는 2분의 1의 y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근데 봐봐.
얘는 안 바뀌어? 얘도 바뀌어야지. 그렇죠. 얘도 바뀌어야지. 즉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바뀌어. 그 다음 과정이 뭐야 이제? 얘를 y는 정리하는 거죠. 그럼 얘 넘어가면 x-4고 2 곱하면 y의 역함수는 2x-8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가 있어. 야, 함수를 누가 y 값을 쓰냐? x 값을 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x의 범위가 있어야지 무슨 y 범위를 갖다 써.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x 값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 아니 뭐 쉽죠. 야,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며. 예. y가 누군데? 얘잖아. 얘가 뭐라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가. 그럼 x 값의 범위는 뭐야? 4보다 크거나.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오케이, 바리? 근데 이게 아니 직선이니까 괜찮지. 이거 식이 복잡하면 이것도 일이야. 이것도. 뭐 2차면 2차 부등식까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나는 역함수의 몇 가지를 알고 있어? 4가지. 4가지를 알고 있어. 그쵸? 네. 1번은 조건과 관련된 거고 2번은 함수 값에 대한 내용이고 3번은 기하학적 해석과 관련된 거야. 우린 요 2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쓸 거야. 오케이? 스톱해봐. 그래서 식에 관련된 해석과 그래프에 관련된 식을 우리는 둘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한 거를 하시면 된다고. 편한 거를. 아니 근데 봐봐. 야,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거 그래프가. 네. 4에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럼 y는 x는 뭐야?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y는 x가 이렇게 되겠네? 예.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역함수는 어디부터 시작이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야. 0,4에서 시작했으니까 얘는 4,0에서 시작을 하겠지? 그러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범위는 당연히 뭐야?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쵸? 이게 더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안 그려봐도 알잖아. 내가 이거 그래프 머릿속으로 못 그려? 그리잖아. 아, y절편이 4니까 그럼 x절편 4. 아, 그러니까 4. 그냥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자, 3번.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야. 2차 함수는 뭐가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니야. 예. 그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당연히 존재하지. 많아요. 안 씁니다. 그런데 얘를 뭐 해줬어? 범위를 설정을 해줬어. 이렇게. 그러면 1대1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지. 그쵸? 그러면 가능하지. 자, 그러면 자 일단 함수부터 구하시고요. x, y 위치 바꿔. 뭐야? x는 y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범위가 뭐가 됩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y제곱은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까? 네. 그쵸? y는 뭐야? 루트. y는 프라 마이너스 루트의 x 플러스 2야. 맞습니까? 예. 근데 둘 중에 누구죠? 플러스. 라고 물어보면 아까 우리 얘가 있었잖아. 아.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며. 네. 그쵸? 야, 루트 값은 항상 뭐니? 플러스요. 플러스잖아. 그쵸?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뒤에서 배울 무리함수야. 얘가. 딱 봐도 모르겠어. 그쵸? 그러면 우리는 함수식은 구했어. 역함수는 구했어. 범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범위. 알아요. x값 알아요. x값. 뭐야? 어. 근데 이것도 간단해요. 왜냐하면
얘가 실수여야 되잖아. 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예. 0보다. 그럼 x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루트 안에가. 그쵸? 자, 요것도 한번 우리 뭐 그래프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느껴볼까? 이거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생겼지? 예.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겼겠지. 예. 그렇죠? 이게 우리 뒤에서 배우는 무리함수야. 오케이? 자, 498번. 다음 함수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제 제로 떠올리면서 하는 거야. 역함수란 단어 나왔어? 존재 나왔어. 몇 번? 1번. 1번.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면서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된다. 그쵸? 즉 가로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쵸? 1번 탈락. 2번 이거 이제 그냥 그려할 수 있어야 돼. 절대값 x는 뭐다? 항상 v자야. v자. 그죠? 탈락. 1차 함수네. 합격. 2차 함수 탈락. 이건 어떻게 생겼어? 밑으로 꺼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평행이동 배우고 난 이후로의 그래프 그림은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항상 뭐? 원함수. 그죠? 원점에서 v. 그걸 뭐 한 거? x축으로, 아니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내린 거. 그쵸? 어쨌든 v자니까 탈락. 그쵸? 저 새끼 눈 풀렸다 저거. 아유, 저따 써 진짜. 자, 함수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y는 fx가 있습니다. 역함수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겠대요. 이거를 하겠대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x는 f의 y가 됩니다. 그쵸? 근데 이 함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y는 fx.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건 당연한 거지.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f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다?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어. 좀 이따 할까? 아니 얘 나왔으니까 그냥 합시다. 자, 여기서 f고 여기서 g야.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있어서 합성함수로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역함수는 뭐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즉 여기 있는 x가 fx를 거쳐서 g의 fx가 된 거야. 근데 역함수는 얘가 x가 돼서 얘가 1로 가. 뭐야? g의 인버스 x야. 그죠? 얘가 1로 가. 그럼 뭐야? f의 인버스에 g의 인버스의 x야. 그지? 자,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성질이야, 성질. f 합성 g야. 이거의 인버스야. 그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했어? f를 그림하고 달라. 이거. 자, 이렇게 갈 때는 누구를 먼저 계산해? f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g를 계산했지. 그죠? 근데 역함수는 어떻게 했어? g를 먼저 계산하고 f의 인버스를 해야 되지. 그치? 즉
역함수가 안에 들어가는 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 대신 위치는 바뀌어. 그러니까 순서는 바뀐다고. F의 인버스에 G의 인버스.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역함수를 넣어. 대신 위치를 바꾸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네 두 가지 성질 알아두시면 되고요. 알겠죠?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 때리면 잘못하는. 아, 얘네 먼저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 되죠. 괄호잖아. 괄호잖아. 원래는 얘는 그렇게 계산을 하라는 건데 이거를 준다면 이렇게 된다고. 준다면. 근데 합성함수, 역함수는 이것도 우리 날 잡고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일단 역함수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애를 역함수를 했더니 y의 인버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나왔다고. 뭐 하자는 거야? 얘는 미지수고 얘는 숫자잖아. 누구 역함수 구하는 게 나아? 이거 역함수 구하는 게 낫잖아. 네. 그러니까 뭐라고? 다시 한번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그게 얘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낫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목하면 뭐예요 얘는? x는 마이너스 4y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넘어가면 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냥 그래서 a 플러스 b 구하라니까 4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알겠니? 자, 우리가 앞에서 해왔던 똑같은 거가 용어만 바뀐 거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이거, 공역이 이거, 직선.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건 뭐야?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1대1 대응과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1번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니까 네모 박스에서 뭐 하면 된다? 꽉 차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주시는 거라고. 알겠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앞에서 맨날 한 건데.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이 문제도 우리 앞에서 했어, 안 했어? 했어. 똑같이 했어. 뭐 했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뭐라고 써 있었어? 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문제의 차이가 뭐였죠? 이거를 이 문제에 적용해서 심플하게 얘기하면 모두 쟤를 쳐다본다고? 아니 다 같이 뭐야? 그러니까 이건 쉬운 거니까. 자, 이 문제. 이런 문제에서 이게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문제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문제 두 문제가 나왔어. 앞에서. 아가들아. 내가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대1 함수 문제와 1대1 대응 문제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봐. 함수면은 네오박스에서 꼭지점 이렇게 가로질러야 되는 거. 대응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요것만 지나가면 돼요. 반대인데?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함수가 반대잖아, 이 새끼야. 그러네. 네. 그리고 내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닌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데? 그래요? 네. 이게 정확하게 문제가 파악도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그 재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면 이렇게 문제 예시를 못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내 재료 수업하면서 이거를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재료를 딱 찍잖아?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두세 문제는 얘기할 수 있어. 나한테.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문제 구조까지 내가 파악을 하셔야 돼. 이게 차이가 뭐냐면 1대1 함수 문제는 미지수가 하나야. 1대1 대응은 미지수가 두 개야. 봐, 내가 말하니까 언뜻 기억이 나잖아. 그걸 니네가 꺼내야지. 내가 말하면 아는 거는 니네 실전에서 문제 풀면 못 푼다는 얘기야. 니네가 말로 꺼낼 수 있어야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차이가 뭐였어요? 일단 이 문제의 주 목적이 뭐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들었잖아. 주 목적이 뭐야?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구간을 나누고 이쪽에서의 그래프와 이쪽에서의 그래프가 가로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 구조라고 얘가. 그죠? 근데 1대1 함수에서는 이거 가능하지. 그러니까 내가 저 방금 1대1 함수라고 그랬거든요. 영상 돌려볼까요? 너 내가 함수라고 얘기했으면 어쩔래? 1대1 함수는 가로줄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면 되니까, 그쵸? 얘네 두 개가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고? 그냥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놓고 풀었다고. 근데 1대1 대응 문제는 뭐였어? 반드시 이런 곳이 있으면 안 되지. 두 개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만나야 돼. 기울기의 곱도 같으면서 여기서 만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가 몇 개짜리가 나오는 거야? 두 개짜리가 나오는 거야. 하나는 무슨 방식으로? 방정식으로. 왜? A를 엿다 놓고 엿다는 게 같아야 되니까. 하나는 방정식, 하나는 부등식으로 나올 거라고. 왜?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놓고 풀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이게 니네가 될 때까지 하셔야 된다니까. 진짜 니네가 아직 애기들이라 그렇지. 저희 고3 되면 이게 보통 고등학교 2학년 후반 정도 되면 지금 우리 현재 고2 애들 있잖아. 그 정도 되면 이제 실감이 나거든. 이제 실감이 나요. 이제 자기가 이제 내년에 대학 가는데 이제 좌태구나 이제 이런 게 실감이 간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자기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 수학 어떻게 하면 나온다고 그랬지? 1년 반 지나고. 그래서 자 얘는 일단 미지수가 하나네? 이것도 돼야지. 왜? 미지수가 하나짜리는 어차피 숫자 넣어봐야 같아. 그럼 이건 됐고, 그럼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기울기만 2-a,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냥 얘만 구하라고 하는구나. 그럼 위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할 수 있어요. 예. 이거 내 책에도 03 5월입니까? 울어. 책에도 그래요? 네. 울어. 할 수 있어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문제 잘 봐. 4점짜리야. 오. 낯익은 단어들이 있어. 필수 전체. 아이고 미친놈이다. 하여튼 야 어떻게 읽어도 씨부럴 가장 중요한. A 플러스 B 최소값. 그 일단 최소값이네. 읊어봐. 말한 김에. 그거 루트 2 루트 A. 와 저걸 저따구로 설명을 한다고? 그거 이거 까먹었어.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왔네 형아. 1번
뭐라고? 1번이 언제부터 산술기하였어? 이차함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2번이 산술기하. 3번은 아직 안 배웠고 4번이 기하학적 해석. 근데 기하학적 해석의 최대 최소 문제는 뭐 가지고 하는 거였죠? 끄덕인 거야? 저 병신 같은 대답에? 아니 저 병신 같은 대답에 끄덕이면 어떡해? 야 기하학적 해석이 도형 해석하자는 거야. 쟤 지금 그거 얘기한 거야. 그걸 대답하면 어떡해? 그래서 도형 해석해서 뭐 어쩌자고. 뭐였어? 기하학적 해석은 이꼴 뭐 가지고 해석하자 이거야. 뭐였어? 뭐냐고. 뭐냐고. 야 누나 마지막이라고 너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야, 어떻게 모가지가 저만큼 꺾이지? 아이씨, 아이씨 어려서 그런가? 아이씨, 난 왜 안 꺾이지? 뭐야? 아, 저 새끼 모르지? 뭐야? 란 단어가 나와야지, 이 새끼야. 아니, 내 재료 노트에 가장 메인 1번 재료인데, 진짜 내 1번 재료한테 이럴 거야? 난 저런 게 마음에 드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왜 내가 내 사위로 하겠다는 건지. 어? 알지? 왜냐면 내 딸은 분명히 나보다 쟤한테 더 지랄할 거란 말이야. 일반인은 버틸 수가 없어. 하지만 쟤는 버틸 수 있어. 사람이 화났을 때 가장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상대방이 반응이 없을 때예요. 맞서 싸우면 괜찮아. 근데 난 막 화가 났어. 야, 이 개소야, 이 새끼야, 막 이러는데 상대방이 미안해 이러고 있잖아. 더 빡쳐. 아니 씨, 막 얘가 뭐라고 해야 이 새끼야 그건 아니지 막 이러고 싶은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 다 스펀지야. 다 흡수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 우리 사위 뭐 할래다 또 여기까지 왔죠? 최소값. 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최소값이 일단 뭔지 예측은 해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게 2차 함수, 만약에 A, B가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면 그거야. 그쵸? 만약에 A 플러스 B인데 A 곱하기 B랑 관련된 게 나오면 뭐인 거야? 그럼 산술기한 거야. 그쵸? 기하학적은 일단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쌈 싸먹을 수 있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 뭐야? 정수야. 야, 지금까지 A, B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얘도 정수네? 아, 얜 개수고 하려고 정수고. 얘도 정수네? 뭐라고 나와 있어? 실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봐봐. A, B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실수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여기에 정수나 자연수를 갖다 넣었다는 얘기는 뭐 하자는 거야? 부정방정식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저걸 읽고 최소값을 보면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아, 이거 뭐구나. 부정방정식이야. 부정방정식하고 최대 최소를 쌈 싸먹으면 뭐가 돼? 순서쌍이 되잖아. 그쵸? 왜냐면 부정방정식의 기본 형태가 뭐야? A, B는 7 이런 거잖아. 그쵸? 그러면 A, B가 정수라고 그러면 얘는 뭐야? 1, 7, 7에 마1, 마7, 마7, 마1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뭐가 나와? 순서쌍이 나오잖아. 만약에 얘네들의 곱이나 합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그러면 뭐야? 그냥 순서쌍의 합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게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딱 문제를 읽었을 때 설계가 된 거야. 완벽하진 않아도 이게 대충 흐름이 예상이 되는 거야. 뭐 가지고? 우린 각각의 재료를 다 배웠으니까. 그쵸? 따지고 보면 지금 얘는 3개의 재료야.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1대1 대응,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요렇게.
자, 그러면 얘는 예측도 돼요. 왜냐하면 역함수를 가져 1대1 대응이잖아. 야, 1대1 대응은 미지수가 두 개였지? 어떻게 나왔지? 하나는 부등식, 하나는 방정식 나왔잖아. 우리 부정방정식에서 방정식과 부등식 나오는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 예상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완벽하게. 자, 그래서 일단 해봅시다. 자, 일단 연속부터. 그래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 2 넣어. 2 넣으면 뭐야? B야. 아래에다가 2 넣어. 야, 이 값으로 나와버리네? 내 예상보다 문제가 쉬워. 그쵸? 그럼 좋은 거죠 뭐. 자,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특이하네. 야, 얘는 일단 그래프로 좀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해볼까요? 시각적으로. 얘가 지금 이렇게 되거든? 2,6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2,6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음수야. 이렇게 생겼잖아. 그 다음에 이쪽에선 그래프가 뭐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근데 우리가 지금 푸는 게 뭐야? 1대1 대응이잖아. 얘가 위로 볼록이면 말이 안 되지. 당연히 얘는 뭐여야 돼? 당연히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A는 일단 0보다 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끝났네? 그쵸. 끝났네?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네요. 왜 4점짜리지? 6 플러스 1 해서 뭐야? 7. 그냥 이렇게 구하면 끝났어요. 오케이 말이. 뭐 그냥 언급이 나온 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그거거든. 뭐 만약에 A 플러스 2B가 3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고, 이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방정식과 부등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에 정수 AB가 곁들여져서 나와서 만약에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A는 4 이렇게 되잖아. B를 모르잖아요. 그거를 뭐 하라고? 방정식을 문자로 정리해서 뭐 하라고? A 범위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 뭐가 나와? B가 뭐가 나와? 2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이건 뭐 최소도 좀 그렇고 최대도 좀 그렇긴 하네. 암튼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부등식 하나와 방정식 하나 나오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네. 자,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절대값. 했어. 1대1 대응에 있는 문제야. 했죠.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뭐 하자? 범위를 나가야죠. 그렇죠. 뭘 기준으로? 1 나오고 0 돼요. 2, 0 나오는 걸로. 왜? x가 2분의 3보다 그거나 크거나 같다. 그쵸?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k의 x 마이너스 4고요. 자, x가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그럼 뭐야? k 마이너스 2의 x에 마이너스 붙이고 오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요 문제의 전 단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쵸?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부터는 이제 뭘 쓰는 거냐면 방금 여기까지의 문제가 뭐였다면 역함수의 1번 재료를 가지고 푸는 거였다면 여기부터는 역함수의 2번 재료를 가지고 하는 거야. 왜? 역함수가 있고 함수 값이 있잖아. 그러면 자, 이거는 우리가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fx가
2x 플러스 k라고 있는데 자, 내가 역함수를 꼭 알아야 되냐, 역함수식을 구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나는 2번 성질로 그냥 내가 원하는 값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f의 인버스에 7이 2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f2가 7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니까 k는 뭐가 되고? 3이 되고. 그럼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fk니까 f3 구하라는 거지. 그쵸? f3이니까 뭐야?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야. 알겠죠? 함수값은 그 다음에 자, f의 인버스의 3이야. 이것도 자, g의 인버스의 3이야. 얘를 a라고 놓으면 뭐라고? g의 a가 3이라고. 그쵸? 그럼 g에다가 뭘 해야 3으로 가? 5네. 그쵸? 그래서 얘가 a가 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의 f의 4야. 야, f4 뭐야? 7이야. G7 뭐야? 2야. 그래서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끝. 밥이죠? 오, 왜? 넘어갔구나. 네. 깜짝이야. 계산해서 7 나왔는데 보기에 없길래. 에이. 아니, 심장기가 살려졌어. 그럴 수 있지 뭐. 병신. 대치 눈이 울어요. 울어. 내가 동영상으로 찍어줄게. 아니, 내가 카메라로 찍어줄게. 내가 씨 이거 푼다 내가 씨. 썸네일로 박아줄게. 우리 사이는 왜 울었나? 자, 인버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위치가 바뀐다고. 즉 f의 인버스에 g의 인버스에 9 이렇게 바뀐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자, 이거야 g의 인버스. 9가 누구한테 온 거야? 거꾸로 가는 게 인버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고? 7이 되고. 자, 그러면 f 인버스 7이야. 그럼 7이 누구한테 갔어? 6으로 갔어. 그래서 얘는 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바리.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얘가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거는 얘만 보면 우리 앞에서 했어. 네, 했죠. 왜 처음 보는 듯한 눈빛을 갖고 있지? 그 이쁜 눈 뽑아버리고 싶게? 문제 풀고 있어요. 이거 우리 앞에서 봤죠? 어디서 봤어? 합성함수에서 봤어. 우리는 이거를 뭐 하는 방법을 알아? 여기에서 뭘 뽑아낼 수 있어? 원래 함수? fx 얘기하는 거지? 참, 이 표현이 진짜 진짜 없어 보이네 진짜. 원래 함수가 뭐야? 이게 원래가 뭔데? 아니, 합성함수에서 fx를 뽑아낼 수 있다 그래야지 원래가 뭐야 원래가. 너 진짜 한국말 너 졸라 못하지 너. 아니 진짜 무슨 어휘력이 졌다고야. 자, 이거 애들한테 말 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이 늙은이들은. 고등학생 됐으면 됐지 뭐. 자, 이거야 이거. 그럼 나는 여기서 뭘 뽑아낼 수 있어? fx도 뽑아낼 수 있어. 그쵸? 뽑아낼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뿐이야. 굳이. 그쵸?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도 뭐였어요? 나한테 식을 원하지 않는 이상 값을 원하면 그냥 값으로 했지 굳이 이걸 fx로 뽑아내지 않았지. 그쵸? 예. 그래서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2번 f 인버스 7을 a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뭐다? fa가
7 나오는 나는 A 값만 구하면 돼. A 값만. 자, 그러면 얘는 F의 2분의 3x-1 얘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야. 자, 얘를 여기에서 A 값만 구하면 돼. 헷갈리지 않지? 네. 네, 그러길 바래요. 자, 이거를 이 식에서 어떻게 구하냐? 지금 누가 7이라는 거야? 얘가 7이라는 거지. 그죠? 그럼 얘를 7로 만드는 x 값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자리에다 모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 요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f에 마이너스 2가 7이다. 요렇게 되네. 아, 그러면 네가 A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려요?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죠? 아직까지. 나왔어. 우와. 나왔어. 어? 아, 이게 뭐? 그게 뭔데? 왜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지금 나한테? 진짜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근데 그거 찾아야 된다 하지 않았어요? 책이 없다고. 뭐가요? 쌤 책이 없다고 찾아야 된다. 뭔 쌉소리야 얘 또. 이게 방정식이야?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항등식. 얘가 누구라 그랬어? 역함수의 몇 번? 역함수의 4번 이 양반들아. 역함수의 4번 아까 알려줬잖아. 아까 이거를 만족하면 뭐에 의하여? 유일성에 의하여 F에다가 누구를 합성해서 이거 뭐라고 읽으라고? 항등함수가 나오는 I는 누구밖에 없다? 역함수밖에 없다. 고로 F와 저 안에 있는 애는 역함수 관계여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x가 1, 2, 3, 4야.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의 f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를 만족한다라고 그랬냐면 f의 fx가 x래. 이거래. 그래서 아까 그거 떠올린 거야? 그래, 이게 방정식 문제면 그 재료는 따로 있는 거고. 얘를 만족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유일성이라고. 그럼 얘는 f의 인버스가 자기 자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오케이, 말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내가 2 찍었으면 이게 f지. 이게 f의 인버스지. 그죠? 1이 2 찍었잖아. 그럼 1이 2 찍어야지.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것과 여기서 가는 게 다르지 않다고. 이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거 성립해, 안 해? 이거 성립하죠. 그죠? 당연히 항등함수도 성립하고요. 이것도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선택해도 뭐 선택합니다. 어쨌든. 얘네들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근데 1은 3이래요. 근데 1이 3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F1은 3이야. 그러면 F의 인버스 1도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얘하고 얘가 선택하는 경우밖에 안 남았네.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 각자 자기 선택하든지 서로 다른 걸 선택하든지. 그럼 가능한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죠.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말이? 네. 안 들었는데? 들었어요. 아닌데?
뭐 땅바닥 보고 있었는데?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그쵸? 미지수가 2개야. 식 2개면 되지? 예. 이거랑 F 뭐? 네, F4가 10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죠. 그래서 식 2개, 미지수 2개. 족밥. 예요. 네. 예. 밥이죠 뭐. 쉽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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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아주 꿍짝이 아주 그냥 지랄 꿍짝이 아주 둘이 그냥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예. 밥밥 걸쳤잖아요. 이거지. 그쵸? 그러면 봐봐. 야, 결과가 이거잖아요. 결과가. 에이, 할 수 있겠지? 네. 니 여기서 뭐 할래? 이 다음 식을. 느낌 있으면. F 인버스 F A. 에? F 인버스의 GA가 2인데 네. 뭐 할래 여기서? F 인버스 2는 G. 거기에 인버스가 왜 붙어? 인버스에 인버스라는 거 아니야? 맞네요. 그러니까 얘랑 지금 위치를 바꾸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인버스에 인버스지. 아, 자기 자신이지. 있었구나. 그러니까 F2가 뭐란 얘기야? G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2가 1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이거 아까 설명한 거죠? 네. 네, 봐봐. F, G, F, 인버스, F.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그쵸? 하면 뭐가 돼? F, F 인버스, G 인버스, F.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근데 봐봐. 합성은 교합만 안 되고 결합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구 먼저 계산하든 상관이 없다고. 예. 뭐 나는 이렇게 먼저 할래,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상관없다고. 결합 법칙은. 근데 여기서 걸리적거리는 게 있네. 인버스. 이거야. 이거. F하고 F 인버스를 합성했네? 오. 합성하면 뭐 나온다고? X. 항등함수 나온다고. 항등함수 나온다고. 예. 항등함수의 뜻이 뭐야? 항등함수의 뜻은 봐봐. F의 인버스의 4야.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4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나오는 거거든. 이게 의미가 없거든. 계산한 게.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역할이야? 꺼져. 이 역할이라고. 왜? 계산할 가치가 없다고. 어차피 여기까지 계산한 X 값이 나올 텐데. 그쵸? 그쵸? 왜 슬퍼? 닐 같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구나. 그래서 자 F3이 뭐다? F3 나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겠지? 아씨 괜찮아 즐거운데 뭐 인생 즐기다 가는 거지 뭐. 이죠? 그쵸? 그럼 이제 뭘 구하는 거야? G의 인버스에 2 구하는 거지. 역함수 구해? 아니죠. A라고 놓고 GA가 2 나오는 A 값을 찾겠지. 그쵸? 이게 2번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오늘 어디까지예요? 마지막 문제 아니에요? 원래 이게 아니잖아. 또 원래는 이게 아니잖아. 신났지? 이 새끼야 마지막 문제라. 이거를 집어넣으면 원래 위치가 바뀌어야 되잖아. 네. 근데 안 바뀐 게 성립할 때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라는 거야? 그냥 하라는 거야. 우리 앞에서도 이런 거 했었잖아. 그죠? 앞에서도 원래 합성함수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했다. 그럼 뭐 했으니까. 그냥 넣어서 왜냐면 이 등호, 느는 방정식이 아니라 뭐다? 기본적으로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문제가 있네, 문제가. 야, 항등식 해. 좋아. 직접 계산할 거야. 근데 좀 에바 아닌가?
저거 인버스 안에 집어넣으면 지금 G의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가 F의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랑 같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나는 fx, gx를 지금 식도 줬다군데 네. 이거 역함수를 구해서 직접 합성을 해보라는 거 아니야. 네. 아니잖아. 어디가 아니지? 아닌가요? 그냥 있는 대로 읽은 건데 뭐가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당연히 맞지 이 새끼야. 문제를 읽은 건데. 근데 역함수를 구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쵸? 아니 여기 나오는 식이 같다면 양쪽에 무슨 짓을 해도 같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양쪽에다가 인버스를 해줘도 같지 않을까? 오. 그쵸? 어차피 항등식인데 뭐 어때? 그쵸? 그럼 뭐야? F와 G, F 얘가 같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 오케이 바리? 예. 오케이 바리? 그래서 자 517번까지 완벽하게 해 오시는 겁니다. 주말이잖아. 그렇죠. 할 수 있잖아. 오. 그쵸?